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남북 협상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남북 철도도로 건설 협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철도도로는 이제 철도도로를 남북 간의 6.25 이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남북 협상이기 때문에 전 시간에 알아본 대로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북한의 협상 행태가 뒤따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남북 철도도로 건설 협상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일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철도도로 건설 협상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제 야간 촬영이 되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불빛이 많은 곳은 그만큼 에너지 사용이 자유롭고 발전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요. 북한은 거의 이제 암흑에 가깝다. 평양하고 청진, 함흥, 원산 정도만 조금 불빛이 있다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걸 숫자로 경제력 비교를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뭐 이제는 별로 이제 이것이 특별한 것도 아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비교가 불가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미 1인당 GNI는 뭐 27배, 30배 가까이 돼서 뭐 무역 총액은 이제 논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 자세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맨 아래 이제 철도 총연장은 북한이 더 길죠.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는 남측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 이거는 이제 남북이 경제 발전을 할 때 구조적으로 북한은 철도에 대해서 물류를 중심으로 잡았고, 남쪽은 도로, 자동차로 이렇게 물류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이 폐쇄된 고립된 사회고 우리는 또 개방된 사회라는 특성을 한마디로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이제 남북 간에 쓰는 특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 협력이라는 건 인적 왕래, 그다음에 경제 협력, 그다음에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되겠는데요. 오늘 설명을 주로 드릴 것은 그 중에서 경제 협력 중에서 당국 간 경제 협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SOC 건설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와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는 사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이거에 집중해서 북한과의 협의를 거치고 그걸 실천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의 근거는 뭐 이게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0년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이 승인기관은 통일부 장관이 되겠고요. 모든 북한과의 교류 투자 무역은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의 무역, 그러니까 교역이라고 하죠. 남북 간은 무역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89년도에 이미 홍콩 등 제3국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 77선언, 88년 77선언을 거치면서 북방 외교를 하고, 그다음에 공산국가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먼저 북한의 문을 열었고요. 직접적인 교역은 안 됐지만 간접 교역으로서 남북 간의 교역이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법적으로 백업을 한 것이 교류협력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투자한 부분은 간단히 뭐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이 되겠죠.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북한이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해서 하나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뭐 지금은 문이 닫혀 있지만 최소한 5만 명이 5만 4천 명, 5만 5천 명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물자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이런 생산 기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개성공단이 착공하기 전에 개성공단 현장 모습입니다. 이게 다 논의였고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11년도 완공됐을 때는 이렇게 공단으로서 생산기지로서 모습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직접 투자 사업은 금강산 관광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 협력 사업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98년 11월에 시작된 이후에 박왕자씨 이제 피살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이것도 중단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북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건 북한이 국제 룰을 어기고 그다음에 합의서를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한하고의 또 다른 협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고요. 관광 재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 개성공단하고 다음에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은 개성은 이제 서쪽,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은 동쪽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성공이 다 북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쪽을 건너가야 되고 통행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 체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도 그 차원에서 철도도로와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따로따로 간 것은 아니고요. 3대 경협 사업이라고 해서 세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하나가 안 되면은 나머지도 잘 되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세 사업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남북 간의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육로를 통해서 남북 간 연결도로, 그러니까 국도 1호선, 7호선이죠. 이게 이제 DMZ를 통해서 끊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의 육로 통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철도는 2007년 12월서부터 이제 화물열차가 개통이 됐고, 그 2007년 5월 17일 날 남북 간에 끊어졌던 철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2008년에 11월에 이제 중단을 했고요.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어도 이 물류 체계는 가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가동을 우리 스스로 중단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해로는 남북 간에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지만 해운 합의서가 2005년 8월에 이제 항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사 통신망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여러 편이 이제 운항이 됐습니다. 항공 쪽 육해공의 공로는 남북 간의 정기 항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설치가 된 적이 없지만 임시 항로를 통해서 부정기 운항이 됐고요. 그래서 부정기 항로지만 한 800회 가까이 이제 운항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간의 경협 조치는 5.24 조치, 이제 천안함 사건 이후에 5.24 조치 시행 이후에 전반적인 물류 체계가 상당히 제대로 된 가동이 참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철도도로 건설 협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간의 철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 비전을 말씀드리는 지도고요. 남북 간에 지금 한반도에 철도가 연결이 되면 기존의 대륙 철도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연스럽게 빨간 선이 연결이 되면 유럽까지 일주일이면 갑니다. 근데 이제 해로를 통하면 이게 이제 한 20일 넘게 걸린다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 자체가 상당히 커다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북철도가 연결하는 이유고 앞으로 향후 비전이 되겠고요.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앞으로의 미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어떤 것이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끊어진 철도를 연결하고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 목표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경의선 서쪽은 철도는 단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복선인데 수요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단선으로 했고 문산에서 개성역까지 요 구간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통일대교 지금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 시내 입구에 산업다리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못 미쳐서까지가 도로 연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고요. 이건 완공이 됐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용을 잠시 쉬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국도 7호선 이제 서쪽이 아니라 동쪽까지 해서 철도는 단선이 되겠고요. 제진에서 온정리까지. 지금 온정리에서 더 가서 금강산역까지 다 연결이 됐고요. 27.5km인데 그 철도는 사실은 그 제진역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호역까지 그 DMZ를 건너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그 뒤에 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측이 미싱 링크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다 저기 함흥 넘어서 청진 그래서 두만강역까지 연결이 됐고요. 도로는 2차선이 되겠습니다. 송현리에서 고성 지금 4차선까지 우리 자체 남쪽은 다 돼 있고 송현리에서 고성 쪽 북고성입니다. 남쪽 고성이 아니라 북고성까지는 2차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DMZ를 그 휴전협정을 통해서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북한군하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 사실 관련 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의선의 250m 서쪽에 동쪽에 동해선의 100m 폭의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역을 DMZ를 따서 그 부분에 철도와 도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협력을 구해서 유엔사하고 북한군 간에 남북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관리 전환은 받지 못했지만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라는 형태로 요 통과 지점을 250m, 100m를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군사 당국 간의 합의가 된 다음에 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총 여러 가지 2002년부터 총 22회 22번의 공식 회담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 22회 공식 회담 외에 이거에 한 3배 되는 비공식 현장 회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공식 회담만 22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단순히 연결하는 개념의 시작을 했고요. 그 2002년 제1차, 2차 장관급 회담 때 경의선 플러스 동해선까지 철도도로를 연결하자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2003년에 이제 연결 행사를 시작하고 동해선 궤도 부설을 하고 잘 됐는데 2007년에 5월 17일 날 드디어 시범 운행을 통해서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됐고요. 도로는 이미 그 이전에 2004년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열차까지도 운행하기로 합의해서 개성공단의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운행이 됐고요. 2008년 11월에 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참 지나서 2018년에 드디어 이제 판문점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합의를 합니다. 현대화라는 건 북한 철도를 현대화해서 물류를 더 동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OSJD라고 해서 이제 국제 철도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러시아나 동구, 그다음에 유럽 쪽의 국가들이 주로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연내 착공식을 하자. 그래서 공동조사하고 착공식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19년부터 또 이제 상황이 나빠지긴 했죠. 그래서 진척이 못 됐지만 이제 2019년 2월까지 이제 이 좋은 해빙 구도가 쭉 갑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라는 형태로 동해선하고 그다음에 경의선을 신의주하고 저쪽 두만강역까지 남북 기술자들이 같이 철도 기술자들이 공동조사를 현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건 경의선은 2007년 12월에 제가 이제 현장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북한 측과.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동쪽 서쪽을 다 일괄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 철도도로 협력은 잠시 지금 소강 상태에 있고요. 단지 이제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6km인데 이 104.6km가 미싱 링크입니다. 우리가 철도가 없었는데 이것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승인되면서 일단 사업의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이 2007년 5월 17일 날 문산역에서 그리고 이제 금강산역에서도 동쪽에 했고요. 철도가 연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 행사를 했고 이 사진의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저가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참 보람을 느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로 철도도로가 연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철도 경의선과 그다음에 동해선, 그다음에 도로 경의선, 그다음에 도로 동해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쪽 4차선, 2차선 보시면 알지만 이 철도하고 도로가 같이 같은 공간에 갑니다. 지금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리구역. 이제 경의선은 250m, 그다음에 동해선은 100m 공간 안에 DMZ를 뚫고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됐다. 이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간의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해서 공동조사를 남북이 공이 같이 했다는 거 되겠고요. 요 현장 공동조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안에 강릉에서 제진까지가 우리 남측인데 여기가 동해 북부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도가 없었다가 이제 궤도하고 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이 사업이 탄력을 받고 더 중요한 구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그러면 철도도로는 어떠한 회담 체계 안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 북측은 김정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합의한 것이 이제 장관급 회담을 2개가 됐죠. 그 다음에 경제협력 경추위라고 해서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안에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이렇게 회담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간 형태죠. 장성급은 군사회담이고요. 그래서 2007년 그 14선언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회담 체계가 훨씬 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이 해주 특별지구라 그러죠. 그다음에 경제협력 공동위로 해서 이 회담이 한 50개 가까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철도도로 협력,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로 2007년 합의 때까지 그 14선언 이전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철도
남북 철도 도로 중에서 철도 실무 협력하는 실제 회담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제가 있는데 오른쪽에 북측에 대표가 있죠. 이렇게 수행원이 뒤에 있고 이때는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남북이 뭐 같은 서로 맞대결이 아니고 뭐 라운드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회담을 했는데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북 기본 회담의 협상의 기본 그 구조는 뭐 이렇게 웃고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도 아주 철저히 적용이 됐고요. 상당히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갈등 구조는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자남산 여관에서 지금 이제 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건 개성의 선조교 앞에 있는 자남산 여관에서 철도 협력 분과회의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도로에 대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회담이 두 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했었고요. 북한의 기본적으로 협상 그 책임자는 이분은 공식적인 북한 철도성의 실무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인데 이분은 철도의 전문가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북한 철도를 위해서 평생 봉사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담 대표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로 나왔는데, 이분은 사실상은 남북 회담에서는 당국자 대표지만 권한은 사실은 이분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그 회담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의주 가는 경의선 현장 조사할 때 2007년도 12월에 찍은 건데, 이분은 철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분은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통일전선부의 담당 책임자입니다. 철도 도로 책임자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회담 협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담배 피는 아까 철도 전문가한테 철도에 대해서 모든 걸 합의를 해도 남북 간의 특수성상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대방을 갖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도도 연결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갈등은 다른 군사나 정치 군사 회담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이 저희 소회고요. 그렇다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공단을 만들고 다음에 관광을 하고 이런 부분, 특히 철도도로 건설을 하는 물류 체계를 만드는 이런 그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남북 교류협력이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극명한 사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증거고 함축된 의미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축약하고 있는 이게 군인들이 막고 있었던 철조망입니다. 휴전선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현장인데 이것이 폭파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철조망을 없애죠. 철조망을 없애는 이것이 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과고 성과고. 그래서 그 지역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지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미확인 지뢰가 많거든요. 이걸 지뢰를 아까 남북관리구역을 만들기 위한 250m, 동쪽에 100m를 따서 폭발을 시키고 없애고 철조망을 없앤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선본가는 북측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철조망이 없어졌죠. 그리고 도로가 지금 남북 연결도로가 지금 가설되고 있습니다. 국도 7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철조망 없어진 공간을 지금 열차가 달리고 있죠. 북측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성 쪽으로 지금 뚫고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이건 개성공단, 오른쪽은 개성공단을 가는 도로고 왼쪽은 경의선 일본 국도죠. 왼쪽은 지금 개성에서 내려오는 화물차들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류협력의 핵심이고요. 이 철조망이 지금 없어져서 관리하는 문밖에 없죠. 이것 자체가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논밖에 없고 아무런 황무지 같은 곳이 지금 이렇게 100여 개가 되는 남측의 공장,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생산 기지가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북한의 근로자들이 5만 4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측에 한 800명 되는 관리자하고 같이. 이게 따로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의미를 필요로 하지 않죠. 이 자체가 하나의 작은 통일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성과고 의미고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파트로 해서 나눠서 설명드린 강의를 마치고요.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통일 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